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1주차가 벌써 됐네요. 어,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하는 건 글쓰기와 토론, 이제 PBL을 적용해서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이제 글쓰기와 토론 수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이제 첫째 시간에는 역시 이제 계속해서 책을 읽는 방법을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글쓰기와 토론이라고 해가지고 글을 무조건 쓰고 무조건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이 사물을 볼 줄 알아야지만 거기에서 뭐 글쓰기도 나오는 것이고 토론도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 수업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수업을 갖다가 굉장히 좀 넓게 들어야지 됩니다. 그래가지고 폭을 넓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넓어지고 또 문제 해결 능력도 거기서 깊어진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파워포인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내 얘기를 들으세요. 영양괴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양은 훌쩍 뛰어 나뭇가지에 이제 뿔을 걸다라는 건데, 이 영양이라는 놈은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냥꾼이 영양을 잡으려고 하면은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발자국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영양은 나무 위에다 뿔을 걸고 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무꾼은 그 발자국만 찾는 거예요. 그 발자국이 뭐냐? 글자입니다. 그게 언어예요. 언어로다가 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글줄과 글줄 사이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하지 못한 그러한 작가의 말 혹은 그것을 갖다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의 말이 들어 있습니다. 최한기라는 분은 언어는 문자에 실려 있는데 두 빗장을 뚫어야 비로소 언어의 전달이 문자에 미친다. 전하려는 자는 손으로서 말을 하고 받으려는 자는 눈으로서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 눈으로서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눈으로서. 지금 글을 우리가 읽는 것은 눈으로 읽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그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갖다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만 읽었다고 해서 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영양괴갈이라는 그 말이 나온 그 전동록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은 산밖에 산이 있으니 산은 끝이 없고 길 가운데 길이 많으니 길은 무궁하다라는 백년초에 보이는 구절을 써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산밖에 산이 있으니 산은 끝이 없는 것이죠. 또 이 길 밖에 또 길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거예요. 학문의 세계도 무궁무진하죠. 어디가 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김상룡이라는 분이 나무로 창을 내겠어.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 시를 배웠을 겁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어 팥이 한참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맺어 한참, 두참 이런 게 있습니다. 밥 먹는 그런 참, 그 한참 정도 먹을 시간에 이제 밭을 가는 거를 말을 하나 보죠. 구름이 꼬인다고 갈리소 새 노래는 콩으로 들으려고 강냉이가 이끌랑 함께와 자셔도 줬소. 왜 사녀건 웃지요. 여기서 이 김상룡이라는 분이 하고 싶은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사냐고는 웃지요. 누가 왜 이 산속에서 살았냐고 물어봤나 보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사냐고는 웃지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독자들이라 그러면은요. 그렇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요 두 개는 똑같은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이 노만 로겔이라는 사람이 그리는 자화상, 르네 마그리트가 그리는 자화상은 자기 얼굴이 아니에요. 그렇죠. 두 개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분은 노만 로겔은 안경을 꼈는데 지금 자화상은 안경이 없지 않습니까?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도 지금 자기 자화상을 그리는데 여기 지금 어떤 알을 갖다가 보고는 지금 부화된 새를 그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떠면은 글에서는 엉뚱한 것을 써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자화상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책을 잘못 읽으면은 엉뚱하게 읽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시도 한번 볼까요? 피가 개인 긴뚝의 불빛이 더욱 푸른데 님보내는 남포에 슬픈 노래 흐르네. 대동강물은 어느 때에 마를 것인고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을 돋우네. 자, 이 시에서 핵심적인 건 어디 있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죠. 그죠?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을 돋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별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잠겨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읽어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동론, 책을 읽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고 그랬죠. 두 번에는 삶을 바라보기라고 그랬죠. 이제 세 번째는 책 읽기입니다. 책 읽기. 설야방대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세설신에 왕이지라는 사람이 참 한 잔 술을 먹고 있는데 밤중에 이제 눈도 내리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갑자기 친구 대한도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도를 찾아가요. 밤중에 노를 저어가지고는. 근데 그의 집에 다 와가지고는 대한도에 다 와가지고는 대한도네 집에 와가지고는 바로 돌아서서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돌아오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본디 흥이 나서 갔다가 흥이다 해서 돌아왔다네 어찌 꼭 안도를 보아야만 하겠는가. 어찌 꼭 대안도를 보느냐 이거예요. 내가 흥이 나서 친구를 찾아갔다가 그 흥이다 해서 돌아왔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읽어내는 마음, 그것은 역시 독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글 속에는 이런 게 많습니다. 이건 문과 이과를 갖다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죠. 지금 문과니 이과니 하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와 일부 몇 나라에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하고요. 문과 이과조차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학문이 없어요. 지금 통섭입니다. 통섭. 모든 것을 갖다가 기계만 가지고 기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휴머니즘이 깔려있지 않으면 그 기계가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지금 통섭의 시대예요. 수학과 물리가 합쳐지고 물리와 국문학이 합쳐질 적에 거기서 새로운 학문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 이제 장공해라는 사람의 이제 그 말인데 연암 선생이 이제 글 속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것도. 연암은 또 관하에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죽을 나누어 주고는 자신도 동원에 나와 그들과 함께 죽을 먹었다. 죽구로 또 소반을 바치지 않은 것도 백성들과 똑같았다. 이것이 추인의 예의다. 연암이 한 번은 이제 기민을 먹인단 말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는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사또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여기 왔지 않느냐? 그럼 여기에 주인은 누구냐? 나 아니냐? 그럼 저 사람도 손님이란 말이죠. 손님을 주인이 맞이하는 이해가 이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벼슬하는 이의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인의 예의다. 이 말 한마디에 연암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사람들은 글자가 있는 책은 읽을 줄 알아도 글자가 없는 책은 읽을 줄 모르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모두가 다 책입니다. 내가 지금 붉은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책이죠. 따지고 본다 그러면은요. 오늘 나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수업을 하면서 똑같은 옷을 입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팔이 지금 반팔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긴 팔에서 반팔로다가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변하는 거지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어내야 되죠. 아, 세월이 흐르는구나. 저분이 오늘은 붉은색 옷을 입었구나. 붉은색 옷을 입었다라는 데서는 어떤 붉은색과 또 나라는 간우인이라는 사람을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줄이 있는 검은고는 탈 줄 알아도 줄이 없는 검은고는 탈 줄 모르니 형체에만 집착할 뿐 정신을 활용하지 못한 때문이다. 어찌 검은고와 책의 참맛을 알 수 있겠는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국자가 국맛을 압니까? 숟가락이 밥맛을 아나요? 젓가락이 반찬 맛을 알겠습니까? 내가 책을 봤다고 해가지고 책을 본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책 맛을 알아야지 된단 말입니다. 대학생으로서 대학교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대학생의 맛을 압니까? 매진을 해야 되고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자기 삶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대학생으로서 참맛도 느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글을 보려고 그러면은 사람의 관상을 모두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겁니다. 뚫어지게. 소설을 보는 것은 마치 관상을 보는 것과 같으니 겉모습만 볼 게 아니라 오로지 그 정신을 취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말한 이른바 정신이라는 것은 이것하는 사이에 있다 하였는데 바로 이것이다. 박태석이라는 사람이 한당유사라는 데서 나온 건데 이거 어떤 순간에 있다라는 것이죠. 책을 볼 적에 어떤 그 책에 나오는 어떤 밑줄 친 한 줄에 그것이 옷이 모르는 겁니다. 아까도 말한 이것이 바로 주인의 예의다. 요 하나의 문장이 바로 이것이죠. 그 문장 속에서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선정을 베푼다라는 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벼슬살이에 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딱 하나의 문장 가지고도요. 그죠? 다산 선생하고 다산 선생이 이제 귀향을 갔습니다. 그때 강진우다 귀향을 갔는데 그 강진에 있는 한 주막집 노파가 다산 선생을 받아들여 줬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묵어라.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줘라. 다산 선생이 거기서 그 노파가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서울에서 그 대단한 선비라고 하는데 내가 참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좀 답을 좀 해주세요. 그 당시는 남존여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어머니에 비해서 그 아버지를 높이는데 그런 이유가 뭡니까? 물론 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남존여비가 어디 있고 지금 남녀 평등이죠. 남자가 할 일이 어디 있고 또 여자가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당시